자, 앞서가는 경제인사이트 경제저널 한양대학교 이상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출연하시는 패널 분들한테 한 번씩 좀 여쭤보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카톡 불통 어떻게 겪으셨어요? 네. 주변 분들한테 다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됐냐,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방송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작가님들과 소통할 때, 파일 주고받는 게 안 돼가지고 이메일로 하고 이런 불편함을 좀 겪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카톡 하나로 금융, 교통, 통신, 이게 다 연결된 초연결 사회가 주는 편리함에 젖어서 이런 리스크를 그동안 좀 간과한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이 리스크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향후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더 큰 사고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가 한 가지로 다 이제 정리가 되니까요. 네. 이걸 이제 초연결 사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아주 신랄하게 모든 면들이 보여졌죠. 그래서 지금 한 교회 데이터 센터를 왜 하나만 둔 것이냐 이렇게 네. 나눠놨어야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좀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카톡 가입자가 4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제 서비스를 네. 보다 좀 안정화한다든지 플랫폼 종류를 좀 다양화한다든지 해서 좀 독과점 의존율을 낮춰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제기됐었고요. 네. 또 플랫폼 종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는데, 시장 경제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이 독과점을 오히려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편리함 이번 때문에. 예. 그렇죠. 분명히 카카오 그룹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더 많은 경쟁력을 가진 다른 기업들이 분발을 한다든가, 또는 서비스의 안정화를 위해서 소비자들이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하고 인식한다든가, 네. 를 통해서 좀 환경이 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산업계 전반에 오래된 고민이 아닌가 싶은데요. 갈수록 심화되는 문제가 또 아닌가 싶은데, 사람을 구하는데도 일할 사람은 없는 이른바 구인난 현상, 오늘 좀 짚어봤으면 합니다. 교수님, 그렇죠. 취업난하고 구인난이 함께 문제가 된 지가 꽤 됐어요. 맞죠. 이 이유, 어떻게 진단을 하세요? 네. 보통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들으실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취업난인데, 일할 자리가 있음에도 사람이 구해지지 않는다. 이런 구인난, 다소 생소하실 수는 있겠지만, 거의 반대 개념에 가깝다. 이렇게 보이죠. 자,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대한민국 이 두 가지 모두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이해를 위해서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취업자 입장에서는 더 높은 급여를 받고,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또 회사의 복리후생, 또 좋은 혜택 받을 수 있는 회사, 일자리를 찾기 때문에, 기준에 미달하는 일자리는 애초부터 갈 생각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만 남고, 취업문이 좁게 느껴질 겁니다. 예. 반대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모두 다 대기업과 같은 좋은 조건을 제공할 여력이 없겠죠. 작은 기업들은 주고 싶어도 못 주니까요. 일할 사람을 찾는다 해도 일자리를 지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인난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대기업 선호 현상에 있어서 이제 대기업들은 인재를 채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들이 좀 심각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반대적으로 대기업들은 쉽지만 다른 기업들, 여기를 제외한 기업들은 정말 이 취업자들을 이제 모집하고 채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이런 현상을 경영계에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현상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상이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심한 편입니다. 이유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선호 현상이 굉장히 강하고, 또 대기업의 제품 생산에 기여하는 하청업체들이 특히 제조업체들이 많은 대한민국의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상하군 구조가 이제 생기게 되면서 취업자들이 선호하는 직장이 자연스럽게 대기업으로 더 쏠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어려움은 현재 산업계 전반에서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 유명 언론에서 이제 이런 구인난에 대한 특집 기사를 다루게 되면서 좀 이슈가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조선 철강 이런 제조업에 속한 중소기업들이 특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렇죠. 예. 제조기업의 근간이 되는 철강업계, 뭐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이런 것이 심각하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철강기업만 보더라도 포스코, 현대제철 같은 대기업들은 뭐 상대적으로 구직자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높은 기업들인데, 네. 철강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대 현상입니다. 관계자 인터뷰가 이제 나왔었는데요. 대기업에 많은 급여를 주면 충원이 쉽겠지만, 대기업처럼 뭐 수익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가 없다. 경쟁사보다 더 많은 급여를 제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서 사람을 뽑는 게 가장 큰 고민이다. 이렇게 이제 인사 담당자가 밝혔고요. 네. 조선업계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조선해양, 뭐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뭐 이런 대형 조선사들은 인력난이 전혀 심하지 않지만, 반대로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인력 부족 현상이 뛰어나서 굉장히 뚜렷해서 내년도 일감이 더 늘어날 전망인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네네. 아마도 뭐 대부분 굴뚝산업으로 대표되는 제조기업들의 상황들이 지금 같은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여겨지는데요. 이제는 정말 좀 대책이 필요한 때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조업도 문제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영세하고 규모가 적은 소규모 기업일수록 누구나 또 어느 기업이나 겪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일단 음식 숙박업 또 농업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구인난 역시도 심각하게 정말 이런 문제들이 부상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구인난을 살펴보는 아주 대표적인 경제 지수가 빈자리 일자리수입니다. 네. 현재 대한민국 산업계의 상황을 이제 짐작하는데 이 빈 일자리 수가 뭘 뜻하냐면요. 한 달 이내에 채용이 가능한 일자리 수를 뜻하는데요. 채용이 안 돼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올해 6월 기준으로 23만 4천 개 일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취업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2018년 2월 이후에요. 정말 최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금형, 뭐 주조, 용접 이렇게 뿌리 산업을 이루고 있는 제조업 기술들 또 직장들이 2만 7천 개 자리가 지금 비고 있습니다. 음식점업 같은 경우는 8,300명, 말씀드렸던 조선업은 4,800명 이런 식으로 구인난이 이제 계속 발생을 하면서 네.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 농업 같은 경우는 아예 집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추정이 어렵겠지만 코로나 이전 상태보다 80% 이상이나 인력난이 부족하다 이런 이제 상황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현재 뭐 정부가 이렇게 영세하고 또 작은 기업들이 사람이 부족한 현상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외국인의 입국 제한이 실제로 좀 어려워지면서 여기 분야에서 이제 노동을 제공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었고요. 자, 이것이 국내 중소, 영세 기업들의 구인난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해석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외국인 비전문 취업 비자를 더 확대를 해서 10,000명 정도 더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닐 거다 이렇게 이제 다들 느끼시겠죠. 예. 현재 처한 어려움에 이제 언발에 오줌 놓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좀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청취자 7616님께서 방송 들으시다가 교수님 저도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고용의 심각성을 해소하려면 고용보험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네. 구인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어떤 방법이 있을지 좀 솔루션을 제시해 주신다면은요. 네, 지금 방금 청취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큰 또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도가 바뀔 필요가 있죠. 저도 여러 가지 생활하면서 사업체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이제 고용노동보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최근에 취업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이 꺼리게 되는 이런 현상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과거처럼 조금 더 자유롭게 이렇게 여러 가지 취업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있다면 훨씬 더 좀 유연할 텐데요. 굉장히 좀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도 좀 있다는 겁니다. 네. 저는
일단 이런 상황, 제도적인 특권 외에도 두 가지 정도의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이것은 대기업에 크게 기대고 있는 의존성이 큰 국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때문에 강소기업들을 발굴하고 대기업에 대한 의존성을 정말 줄여나가야 되는 시점이 이제 왔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실제로 우리 강소기업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지원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길러낸 인재를 뺏기거나 유출되는 현상들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기업들이 보호되고 또 산업 생태계가 점점 더 이들로 인해서 좀 건강해져야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지도들이 많이 바뀔 텐데요.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뭐 대만의 사례를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또 유럽으로 봤을 때는 독일형 경제제도도 이와 좀 가까우니까 산업의 전반적인 분위기 바꾸기 위한 정부의 드라이브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라는 아주 대세적인 부분에서 향후에 노동시장이 변화될 가능성 굉장히 커 보입니다. 네. 공급이 가능한, 노동 가능한 인적 자원의 수가 줄어들 것이다. 이게 너무 불보듯 뻔한 일인데요. 일하는 사람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 대신 일할 수 있는 자동화된 공장, 스마트 팩토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입들이 굉장히 필요해 보이고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노동 관련 제도에 대해서 고용인들과 또 고용자가 실제로 부담을 갖지 않는 선에서 여러 가지 면을 좀 자본주의 안에서의 틀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확장돼야 지금의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양대학교 이상석 교수였습니다.